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주간 딱풀 8월 2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MBC 정상화가 일단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극단적인 좌편향 방송을 하는 MBC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가 박문진 새로운 이사를 선임을 했죠. 방송문화진흥원이 MBC 사장을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장 교체 그러면은 방송이 정상화된다. 그래서 박문진 이사를 새로 추천을 했는데 기존의 이 민주당이 추천한 이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2인 체제 계속 말이 되고 있는 2인 체제로 한 것은 무효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이사가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직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문진에. 자, 그렇게 되니까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어제 결정된 건 가처분 신청이고 본안 소송이 나올 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1년 정도 지금 좌파 성향의 박문진 이사들이 장악을 해서 그대로 MBC가 좌편향 방송을 한 1년은 이어가게 됐다. 자, 그런 소식입니다. 조중동 기사를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원 박문진 이사 임명 제동, MBC 사장 교체도 일단 스톱이 됐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법원에 또 발목 잡혔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박문진이 그 체제가 최소 1년 유지될 듯하다. MBC 경영진 교체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1일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취임 직후에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서 여권 추천목 이사 6명을 임명한 결정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권태선 박문진 현재 이사장을 비롯해서 야권 추천 인사 3명의 이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것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임명 절차 적법성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2인 체제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5월 달에는 서울고등법원이 2인 체제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YTN 최대 주주 변경할 때 2인 체제를 인정을 해서 규정상 의결 종족수를 충족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부장판사 강재원인데 강재원 부장판사가 그때와는 다른 서울고등법원과는 다른 결정을 한 거죠. 2인 체제가 적법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때는 서울고등법원은 2인 체제도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반대의 결론을 내서 또 좌파 방송을 한 1년 동안 더 끌고 가게 됐는데 강재원 지금 이런 결론을 내린 강재원 행정법원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있죠. 그 국제인권법연구회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만든 단체 김명수 문재인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했던 그 좌파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좌파 성향의 판사라는 이야기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펴낸 여러 가지 책에 논문도 실고 했는데 가령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헌이다 이런 식의 좌파 성향의 논문 같은 것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실어왔고 이 좌파 성향 판사들이 모인 이 단체의 핵심 인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 판결을 해설 그런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그 전의 서울고법의 이 재판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서 계속 좌편향 방송을 당분간 유지하도록 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방통위에서도 다시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또 제소를 하고 하겠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또 복잡해지고 있는 그 양상입니다. 자, 정치권 이슈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가의 그 논란에, 정가의 어떤 이슈에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점차 정치권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 빠른 속도로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용산과의 충돌 이야기였죠. 그런데 용산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또는 이 호흡을 맞출 것은 호흡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변화된 모습, 좀 유연해지고 그렇다고 원칙은 잃지 않고 할 일은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전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할 때도 그 복권 방침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었죠.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그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와 중앙일보 6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다 한동훈 관련입니다. 조선일보는 의대생 정원 내년에는 일단 보류하자, 그런 의견을 한동훈 대표가 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야당 3자 특검 빨리 내라 하니까 한동훈은 야당 포석 따르진 않겠다, 이렇게 야당에는 또 제대로 대응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를 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과 관련한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25일에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죠. 거기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113명 에서 1,497명 더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를 하되, 그 이듬해 모집 정원을 보류하자는 제안을 정부 측에 전달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이래서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이 들어오지만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자, 한동훈 대표가 일단 현장의 빨리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전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은 정부와 여당 간에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김경수 복권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 대신에 지금 계속 제3자 특검법을 가지고 한동훈이 한번 오래전에 제안을 했던 이걸 가지고 계속 민주당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죠. 빨리 법안을 내라, 이렇게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야당의 포석에 따르지 않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이 정치 게임으로 여권 분열의 포석을 둔 것인데 빨리 법안 내라고 하는 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 정 급하면 민주당이 기존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빼고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그러니까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이죠. 그 방식의 특검 법안을 새로 발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 자꾸 나보고 법안 발의하라고 하지 말고, 한동훈 대표는 나는 지금 당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전 그렇게 급하면은 나보고 빨리 발의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본인들이 기존에 냈던 독소 조항이 가득 있는 그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폐기를 하고 새로 법안 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협상을 하든지 하겠다, 이 이야기죠.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 그러니까는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여권 분열의 포석을 민주당이 계속 두는데 거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많아서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거기서 의미 있는 발언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김문수,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 그리고 야당이 사퇴 요구를 한 것은 거부를 했다. 어제 이 청문회 장면을 보고 모처럼 좀 시원함을 느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 이 질문에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 야당은 김문수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 대신 자진 사퇴부터 해야 한다. 파상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부정부패나 비위도 없는 후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김문수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하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 뭐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 헌법재판소 문구. 그런 과거에도 그런 그 입장을 이야기했죠. 그걸 그대로 고수를 했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다. 그만큼 받은 게 없다는 이야기죠. 뇌물을 받은 게. 그분은 정말 뇌물을 줘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 뇌물을 줘도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히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대북송금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대북송금 사건 신진우 부장판사가 대쪽 판사로 알려져 있죠.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는 대북송금, 사실 이게 대북송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노동당에 뇌물 갖다 준 거죠. 이재명이 북한에 가기 위해서, 북한 방문을 위해서 이하영을 시켜서 김성태가 북한 노동당에 뇌물을 준 그 사건입니다. 자,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데 물론 이재명은 아직까지도 병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걸렸다고 지금 며칠째. 그 말씀은 잠시 후에 다시 드리고 이 오늘 대북선거 공판 준비 기일이 시작이 되는데 물론 여기는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재판, 네 번째 재판 수원지법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걸 앞두고 일종의 또 혼선을 주기 위한 민주당의 민주당 쪽의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화영이 지금 고법 심리를 받고 있는데 이 신진우 부장판사의 1심에서는 9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2심을 하고 있는데 2심에서 또 뭔가 혼선을 주기 위한 작전을 하나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간첩, 북한의 스파이 이야기인데 일단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기사입니다. 북한 공작원 리호남 필리핀 갔나 안 갔나? 이재명 재판 핵심 변수로 됐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 글쎄요, 핵심 변수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물타기 혼선주기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북한 특수공작원 리호남이라고 나오죠. 2019년 7월에 제2의 아태평화 국제대회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체류했는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마닐라에 갔는지 여부가 이재명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이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열리는데 이 사건 심리를 앞두고 이하영이 수원 고법 항소심 공판에서 필리핀에 리오남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은 리오남이 필리핀에서 북한으로 방북 비용 준 300만 달러 중에서 쌍방울 쪽이 준 300만 달러 중에서 리오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 300만 달러 전체 중에서 70만 달러는 리오남에게 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필리핀에 온 사실 자체가 없으면 필리핀에서 돈을 줬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오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 근거는 뭐냐 하면은 리호남은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필리핀에서 열린 초청 북측 인사 명단엔 리오남이 없다. 스파인데 간첩인데 초청 명단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원지검은 1심 심리 과정에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항소심에 와서 문제를 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하영이 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리호남은 실제 필리핀에 왔고 공항에 쌍방울 임원이 마중도 갔다. 다만 리호남은 공식 행사에 참석할 수가 없는 신분이라 스파이니까 호텔 방에만 있었다. 그냥 돈 받으러 갔던 거죠. 돈 받으러. 박용철은 작년 1심 법정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방북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는 김성태 회장 그리고 송명철 조선아태위원회 전 부실장 이 둘이서 했다. 김성태와 송명철이 중요한 이야기는 했고 리호남은 항상 그림자처럼 움직여서 그분과는 따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뭐 정언을 한마디 했습니다. 리호남은 미 국무부 제재 대상인데 공식 행사장에 나오려고 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할배 리호남을 그 할배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쌍방울 그룹 관계자가 그 할배가 중국 이름으로 된 여권 12개를 갖고 다니는 걸 나도 봤고 우리 직원 중에도 본 사람이 있다. 그래서 김성태가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 환치기로 70만 달러를 건넨 사실은 이하영의 1심 판결문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물타기 수법이 하나 나왔다. 그것을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관련입니다. 사이면인데 국민일보 사이면 이재명 코로나19 이번에 재판 세 건 줄줄이 미뤄졌다. 공직선거법 위정교사 재판 이어서 대장동까지 추가 미뤄졌고 또 추가 연기 가능성도 있다. 원래 오늘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배임, 뇌물 혐의 재판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쪽이 제기한 기일 변경 신청을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일은 30일로 잡혔는데 회복 정도에 따라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무슨 코로나가 지금 걸린 게 2주 이상 재판을 못할 정도인가요? 요즘 코로나가. 어쨌거나 10월 하순 늦어도 11월 초 되면은 위정교사가 선거법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오고 그러면은 이재명은 코너에 몰려서 손절론이 불거질 수 있죠. 그걸 대비해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정치 재개 김부겸, 이재명, 강성 지지층만 볼 건가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비명계 결집 나서나 자 어제 방송 또 조선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부겸 이재명은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소수파 억압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명심 이재명 뜻 반하면 문매 맞는 상황에 대해서는 쓴소리 마다 않고 할 말하겠다. 자 지난 총선 이후에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 또 낙선한 비명계 의원들이 김부겸을 만나서 정치 재개를 요구를 했다. 민주당 비주류 인사들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이 이제 낙마할 경우에 대비를 하자. 10월 중 이재명의 위정교사 사건 1심 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비주류도 세력화 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계속 이 부분이 앞으로 10월 달까지 큰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아시아투데이 오피니언 기사인데 제가 쓴 칼럼입니다. 자, 송국근의 현장정치 내용은 주제는 문이조 사법위기발 정계개편론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 세 사람이 나란히 10월에 사법위기를 맞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죠. 문재인은 소환될 가능성, 이재명은 1심 2개, 조국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속 이 상황을 맞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 또는 대규모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또 나서고 있고 조국당이 조국이 구축되고 나면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상황 변화가 있겠죠. 자, 그런 것을 쓴 제 칼럼 기사입니다. 제가 아시아투데이 신문 개건 논설위원으로 최근에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격주 화요일자에 송국근의 현장 정치
칼럼을 게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온 제 칼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아투데이 TV에서 같은 이름으로 선거권의 현장 정치라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오후 2시, 그리고 화요일, 오늘이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오후 6시에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 선거권의 현장 정치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6시도 선거권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TV 유튜브 채널입니다.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